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. 지난주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내용입니다. 복잡해진 종합부동산세, 어떤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면 12월 15일까지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셔야만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어떤 경우에 잘못 고지가 되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2021년 11월 25일 아시아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. 강남 등 일부 재건축 주택 종부세 고지 오류 국세청 환급해 준다라는 내용이고요.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요. 다음 달, 즉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 신고 납부 기간에 자진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.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자진신고하는 세목이 양도소득세나 소득세,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가 있죠. 이런 경우에는 신고 후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정부부과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. 근데 이 종부세는 정부부가 과세이면서 동시에 신고과세도 가능한 특이한 세금입니다. 그래서 국세청으로부터 지금 우리 고지서를 받았잖아요. 고지서를 받은 후 별도의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3개월 내 이의신청을 해야만 오류를 정정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. 12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여 납부하는 경우,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서를 받았다. 그리고 이제 그 고지서대로 했다라면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후에 추가로 오류가 발생된 경우에는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대표적인 오류 사례들을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는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. 재개발, 재건축, 신축 아파트의 등기가 새로 나오면서 주택의 취득 시점이 신축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잘못 산정되는 경우, 즉 재개발,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되겠죠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1세대 1주택자라면. 그런데 내가 신축주택부터 하면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세액공제 못 받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신축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되는 그런 오류가 있다.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 입증해야 된다라면 종전 주소지에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떼서 주택의 취득일을 확인하여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뭐 기사에서는 최근 이 국세청이 이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를 다시 확인해서 잘못 부과된 납세자들에게 오류된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송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등 신축 아파트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많이 발생하는 게 상속주택 관련된 오류인데요. 먼저 공동상속주택으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즉 상속인이 3명이고 3명이 다 서울에 집이 있어요. 이번에 상속이 발생한 주택도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. 그러면 각각 33%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주택자예요. 종부세 기준으로 봐서. 그래서 각각 종합부동산세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명의로 나와서 한 사람만 중과를 받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상속주택 관련된 두 번째 오류는 바로 상속주택 소수지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내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받았는데 이 소수지분이 전체 주택의 20%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빠진다. 다만 이 공시가격은 합산해야 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명의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폐가주택을 주택으로 봐서 과세하는 오류가 발생하는데요. 사실 주택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방의 농가주택, 즉 이런 폐가주택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
신경 쓰지 않고 그냥 냅두면 재산세를 계속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게 돼 있어요.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돼 있죠? 6월 1일자 소유자 분으로 그리고 재산세 납부한 사람 기준으로 종부세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가 뭐 신경 쓰고 있지 않아서 계속 재산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요것 때문에 인해서 뭔가 중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렇죠?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이런 폐가 주택들이 있다라면 구청에 신고를 해서 이 적정성을 확인을 받고 사실상 주택인을 못하는 게 입증이 되면 주택분 과세에서 제외시켜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집 한 채, 뭐 강원도에 집 한 채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중과가 아니죠. 그런데 이 폐가 주택 때문에 3주택이 돼서 중과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런 주택은 제외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, 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 특례 관련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죠?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. 자,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공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